네. 예. 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비가 계속 옵니다, 그죠? 예.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상주 갔다가 오늘 사회에서 다른 사람 없다고 해서 밥만 먹고 도망치듯이 이제 성주로 왔는데 오니까 강태가 차가 막더라고요. 니 오늘 어디 안 갔나? 이렇게. 그럼 오늘 가는 데 없는데요. 그냥 이러면 아이고 상주 좀 놀다 올 걸. 그렇게 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예. 오늘 뭐 다니다가 이 비 때문에 또 날씨 때문에 몇몇 농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는 저 외간 칠곡 북삼에서 유기농 배농사 짓는 분이 있어요. 배를 만평 하는데 달리는 배가 없대요. 그 배꼽 pis을 때 추워가지고 그냥 뭐 원래 한 박스를 한 3만 박스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원래는 3천 박스도 못 따겠다 하더라고. 그런 이야기. 또 요새 포도 농가들이 지금 비 때문에 난리거든요. 이 비가 오면은 노지 포도는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포도가 갈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열가가 진다 그러는데 참외 갈라지듯이 이렇게 껍질이 가해가 갈라져요. 터져요. 그래가 지금 뭐 이상이 걸리가 있더라고요. 예, 하여튼 뭐 이 좋은 소식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일단 농사는 좀 그렇고 이 사드 관련해서는 뭐 오늘도 인터넷에 올라오는 소식들은 이제 참 애물단지 사드가 됐다. 미국도 어쩔 줄 모르겠고 한국도 어쩔 줄 모르는 뭐 그런 애매한 상황에 지금 사드가 임시 배치로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고 한국 정부 또한 국방부도 그렇고 계속 미루기 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이 빨리 좀 정리됐으면 좋은데 이 정리도 마음처럼 우리 마음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이 또 닭갈비처럼 계륵이라 하죠. 그런 존재가 지금 되어 있는 게 사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영구 배치로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고 임시 배치로 있으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환경영향 평가부터 시작해서 거기 뭐 도로 내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지부진 서로 미루면서 한국도 정부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고 가는 이런 양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곧 18일부터 20일까지 또 남북 정상회담 하지요. 예, 그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들이 나와서 하루 빨리 사드가 이 땅에서 물러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몇 회째입니까? 592회차요. 592회차입니까?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하고 올라와가지고. 예, 592회차 사드 배치 철야 성주 촛불문화제. 예, 여러분들 힘찬 함성과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일당백입니다. 네. 오늘 19일날 우리 사드 반대를 외치면서 산하에 가신 우리 김영상님 추모제가 또 소송리에서 일주기 열린답니다. 그런 생각들도 하면서 이 사드가 하루 빨리 이 땅에서 물러가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가슴 속에서 간절히 또 염원하면서 잠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예, 님을 위한 행진곡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사도 뽑고 평화 심자 사도 가구 평화 오라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공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나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정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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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가고 평화하라.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가 있는 게 좋습니까? 앉아 있는 게 좋습니까? 앉은 게요. 앉아 있는 게 좋지요. 앉아 있는 게 좋겠어요? 누워 있는 게 좋겠어요? 누굴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편함을 추구합니다, 그죠? 편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드 문제로 인해서 우리들이 2년 넘게 이 사실은 편함을 버리고 옳은 정의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글을 하나 읽고 옛날에 씨알의 소리에 함석헌님 아시죠? 예. 예, 하루에 한 끼 먹고 사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예, 함석헌님이 쓴 시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예, 저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동지라고 이야기하고 뭐 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가깝고 그만큼 믿어줄 수 있는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시는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고 뭐 토닥거려주는 이야기 한마디씩 하기. 하나 둘 시작. 아, 쑥스러워하는 좀 무섭다. 네. 아이고 지겨워라. 고마 봅시다. 예, 고마 볼라 하면 이 싸들을 빨리 뽑아내야 돼요. 네. 하여튼 살면서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모자벗으면 머리 시원한 김충환 위원장님은 대구에 친구들 만나러 가서 개추하러. 개추 총무래요. 그래서 안 가면 안 된다고. 가기 싫은데 가야 된다고 총무라서. 예, 맡은 게 무섭습니다. 그죠? 예, 일을 안 맡았으면 또 제끼고 빠질 수도 있는데 맡고 있으니까 또 가야 되고. 예, 그래서 오늘 발언은 우리 도한영님 발언을 시작으로 해서 노래는 오늘 이후 알아서 또 좀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우리 도한영님 모시고 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함성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틀 만에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 제일 먼저 기쁜 소식 먼저 이야기하고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정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09년 5월달에 있었던 그 쌍용자동차 해고자 분들, 그분들 회정복직 합의가 오늘 이루어져서 어제 이루어져서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무슨 위원회였더라. 그 위원회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나서서 고용위원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직접 청와대 쪽에서 나서서 교섭을 해서 이루어졌고, 특히 대통령이 인도 순방 갔을 때 자동차의 대줄주인 인도의 타타 자동차, 타타 자동차 맞죠? 어쨌건 인도의 그 그룹의 회장을 직접 만나서 합의를 보자라고 했는 게
이제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온 그 영향이 큰 것으로 언론들 분석하고 있던데 어쨌건 한 9년 만에 결국에는 여기까지 해결이 되었고 그 저녁에 오면서 인터뷰를 들으니까 그분들은 이제 지도부들은 딴 분들 다 복직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해결하고 복직하겠다. 해결할 일이라는 것은 국가로서 공식적인 사과, 되지도 않던 그 테러범 진압하듯이 하던 거기에 대한 사과하고 그 건에 대해서 양승태 재판부에서 재판 거래 같은 게 있었죠. 그에 대한 또 진상 확인, 그 두 개를 해결하고 일정으로는 뭐 내년 연말 정도면은 복직하리라고 합의는 되었는데 그게 또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건 기쁜 소식이어서 일단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셨지만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오늘 합의가 되었고 또 별개로 개성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개설되는 것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이제 뭐 예전에 북한에서 뭐 할 말 있었고 남쪽에서 할 말 있을 때 서로 연락선이 없어서 애먹었고 그 이후에 김정은과 우리 청와대 간의 한 라인이 개설되었지만 그건 또 한 라인이고 상시적인 대화 채널로서 남북연락사무소가 개설되는 게 이제 남북관계의 가속도가 증명되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제 분석으로는 최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의 재선 이전에 비핵화하겠다라는 걸 이야기했고 그걸 갖다 친서를 보내고 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감사하다 라고 표현을 한 걸로 봐서 그 이외에 또 다른 트럼프가 혹할 만한 조건이 들어와서 이 정도면 나 이번 중간선거는 물론이고 재선에도 상당히 효과를 봐서 이걸로 다 재선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감사하다 그런 말이 나왔으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 특사가 갔다 온 이후에 평양 갔다 온 이후에 우리나라 국정원장이 예전처럼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갔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로 북한에 자기 미국에 돈을 줄 생각은 전혀 없고 남은 그 돈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너네가 줘라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도 우리 여건상 줄 수가 없고 북한 퍼주기 또 나오는데 그것도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러면은 중국도 주기가 미국 문체부에서 만만치가 않고 결국에는 일본입니다. 일제시대에 대한 배상금 그거 근래 150억 불까지 이야기가 얼핏 나온 것 같습니다. 100억 불만 해도 11조 정도 되거든요. 150억 불이면 뭐 그것만 해도 북한에는 그 개발에 아주 단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박정희가 일본한테 받아왔던 그게 뭐 유상 3억 무상 하였고 3억에 빚 3억 뭐 이런 식으로 받아오고 그것도 제대로 받아온 게 아닌 그걸로만이라도 우리는 어쨌든 씨앗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힘은 케네디 정부의 힘으로 박정희 정부가 발전했다고 하지만 어쨌건 그게 마중물은 되었으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150억 불이면 뭐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리고 짐 로저스 예전부터 이야기해오던 세계 3대 투자가 그 양반도 이제 한국 들어가 살란다 계획을 잡아놨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 금융기관들 JP 모거이라든지 이런 금융기관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10년 주기설로 2008년에 경제위기가 왔기 때문에 또 그 이전에 90년대에도 경제위기가 왔었고 이제 또 경제위기가 올 때가 되었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올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 근래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본과 중국의 FTA 이런 것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국내적인 상황도 지금 부동산 경기 이제 어제 부동산 종합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종부세 엄청 세게 때린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나서 겨우 일단 고비는 잡은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북한이 개방하고 우리가 북한이 소통을 하고 또 우리의 인구 구조가 지금 실업자가 그렇게 많다는 게 그 58년 개띠 그분들 부모님 세대 분들이 대량으로 은퇴를 하니까 은퇴한 분들을 다 실업자로 넣으니까 그렇게 실업자가 늘어났다 그러잖아요. 결국에 구직자하고 기업에서 원하는 숫자가 맞춰지는 인구 구조가 변형이 되고 북한에서 뭔가의 소통으로 교류로 기업에서 원하는 그 기회가 점점 늘어나면은 이런 상황들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지만 우리는 다행히 선운이 도와서 우리의 촛불혁명으로 우리 성제 시작된 촛불혁명으로 기회를 만들어내어서 어쨌든 우리는 세계 경제 위기 속에 희망의 한 곳으로 우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내년 봄 되면은 올 가을에 종전선언 이야기 분명히 나올 테고 늦어도 내년 중간선거 이야기 나오는데 혹시 실망하실까 말씀드립니다. 중간선거 이전에 되는 게 제일 자연스럽지만 그럼에도 혹시 안 되는 경우에도 아까 좀 전에 앞에서 얘기했지만 트럼프 재선 전에 비핵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되는 경우도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경우 생기더라도 실망을 하지 마십시오. 물론 최선은 아직도 다음 주에 폼페이오가 대통령보다 먼저 평양 가서 협상하고 그 이후에 유엔에서 남북미 3국의 평화협상 이거 끝나는 게 최선이고 차선은 유엔이 아니라 트럼프 개인 별장, 트럼프가 매일 살아가는 그 개인 별장에서 남북미 3국이 모여서 트럼프가 주인공으로서 그렇게 해결하는 10월 달에 통전협상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혹시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안 되더라도 내년 봄쯤이면은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한반도의 평화가 통전선언이 이루어지는 건 눈앞에서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ICBM 이번에 구구절에 시연을 안 했고 다 해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또 ICBM만 보여줬고 그런 상황에서 제일 트럼프가 신경 쓰는 미국 군대를 갖다가 외국에 주둔하는 그 비용 중에 하나인 사드 운영 비용 그거 줄이는 입장에서라도 북한에서 우리 이만큼 해주는데 사드 저거 좀 치아라 그 소리 하면은 트럼프는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라도 나는 하기 싫은데 북한에 하고 싶어서 해서 뺄란다 이렇게 하면은 트럼프 체면도 살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어쨌건 내년 한 늦어도 여름 이전에 사드 철회에 대한 계획은 그 전에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빠지는 그거는 계획에 따라 좀 늦게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려 생각하고 요즘 조금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실망하시는 분들 또 경제에 대한 대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실망하시는 분들 우리 중에는 없겠지만은 우리 주위에는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주에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지지율이 다 이제 떨어지는 게 멈췄고 그 이유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열리고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친서회담이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과 어제 있었던 종부세 이야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런 상황이고 우리가 보는 정세적인 부분에서도 이제부터 올라갈 일 기대할 일만 남았으니까 앞으로 좀 더 많이 기대하셔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소식도 있는데 제가 안 하니까 딱 나와서 이야기해 주네, 그죠? 예, 우리 전에 한번 군수 후보로 출마하신 적이 있었던 분은 뒤로 좀 와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예. 얼마 전에 경찰청에서 그걸 발표했습니다. 가짜뉴스 엄단하겠다. 거기에 돈 대주고 조직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파헤치겠다. 예. 진작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죠? 빨리 저 국회에서 독일처럼 법으로 법제화해서 거짓 언론, 거짓말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요새 자유한국당이 뭐 계속 떠들기는 떠드는데 계속 헛다리를 짚어요. 오면은, 그죠? 이제 이번에 뭐 남북 정상회담 또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야당 대표들도 가잖아요. 그 가자 하니까는 지난 4월달 4.27 선언하기 전에는 야당이라고 빼고 갔다고 그렇게 욕을 해서더니만은 이번에 가자 하니까는 이제 또 들러리 안 쓴다고 또 안 간대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물가와 관련해서 경제와 관련해서 계속 엉뚱한 소리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유한국당 그 똥대가리들이 계속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뭐 김성태는 안 찾고 출산율 장려하기 위해서 1억 준다고 이야기들 하고 10만 원 주는 것도 뭐 포퓰리즘이니 복지 포퓰리즘이니 뭐니 하면서 반대하던 아들이 지금 그런 이야기하고 하는 게 어떻게 하든 간에 거짓말을 하든지 뭐 뻥을 치든지 사기를 치든지 간에 인기 좀 얻어보려고, 또 내부적으로는 묻지마 투표하는 이런 사람들 내부 단계를 도모하려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새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죠? 예, 진짜 머리가 텅 빈 모네 아들 말고는 아무도 그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거나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하여튼 이 나라 정치가 좀 똑바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랫동안 정치가 바로 서야지 세상이 바로 서는데, 예. 며칠 전에 덜에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제 선남에 계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기가 볼 때는 한국 사회는 안 바뀐다. 뭐 왜 안 바뀐다고 생각합니까? 전에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경제는 어렵고 뭐 어떻고 막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들, 요새 뭐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 그 최저임금 문제,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망한다는 이야기들, 이 관료사회의 문제점, 관료사회 문제점도 그 사람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진짜로 세상이 바뀌고 달라지려 그러면은 이 관료사회가 바뀌어야 된다. 공무원들이 바뀌어야 된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독일은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거는 되고 이런데 우리나라는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고 되는 것도 안 될 수 있다. 그만큼 썩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뭐 돈만 주면 해결되고 뭐 술 사면 해결되고, 근데 그런 얘기 하시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직도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극하더라. 뭔가 한 개 허가를 내려고 막 했는데 안 해주더래요. 자기가 볼 때는 조건이 다 되는데도. 그러면 몇 번 찾아갔대요. 찾아간 게 나중에 그 담당자가 저녁 때 보자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보러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있나 하면서 뭘 챙겨갔대요. 그 다음날 해결이 다 되었대요. 아직까지도 그렇다는 거죠. 여기만 그렇겠어요. 대한민국 지자체 이 공무원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과거부터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 제도가 개선되고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이 그것을 실행하는 관료들, 공무원들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안 바뀐다. 우리 김초원 위원장님 맨날 그 얘기를 합니다.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이 정치권이 관료들이 부패해져 있으면 세상은 참 살기가 힘든 세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촛불혁명으로 뭐 바뀌었다 아직 이야기합니다만은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한번 제대로 그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기대하신 대로 우리 한때 군수 후보로 출마한 적 있었던 우리 이강태님 모시고 멋진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때 그 성주 군수 후보로 출마했었던 적이 있었던 이강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자랑을 하자면은 한때 전국 노래자랑 예선에 제가 한번 도전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도 자랑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라고요? 뭐 한다고? 방송이야. 본선에 나가서 본선. 방송에도 나갔다고. 아, 누가요? 전영미 쌤. 다음부터 나오지 마세요. 괜히 나와가지고 자랑할 거 없어졌네 이제. 예. 명함을 내밀어. 어제 부동산 대책이 어제죠.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는데 그걸 보고 또 정치권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도 이게 잘된 것이다, 못된 것이다, 이게 최선이다, 아직까지 좀 더 강력한 제재가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문제는 교육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스카이 대학이라고 있죠.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 학교들이 뭐 그 이외에도 좋은 대학교들은 다 서울 경기권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울 경기 지역으로 착 올라가려고 그러죠. 차라리 그런 것들을 그런 대학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어떨까. 예,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지금 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뭐 군이라든지 뭐 이런 뭐 농촌 지역에 모든 학교를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일부 과라도 옮기면은 좀 좋지 않겠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몰릴 것이고 관공서 이제 정부 기관만 자꾸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뭐 이제 교육기관들, 대학교 이런 것들도 지방을 좀 내려보내면 좀 안 좋겠나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프랑스는 대학에 서열이 없답니다. 그냥 이름만 프랑스 제1대학, 2대학, 3대학, 뭐 13대학까지 있는데 전국 어딜 가도 다 똑같답니다. 내가 성주에 살면은 13대학밖에 못 가요. 1대학은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1대학을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왜? 13대학이나 1대학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교수들도 계속 돌고 과목도 똑같답니다. 수업의 질도 크게 다르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은 태어 막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을 가려고 막 많은 사교육비를 들여서 공부를 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위에 계시는 분들이 저보다 똑똑하니까 이런 생각 다 하셨겠지만은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예. 노래 부르겠습니다. 야, 좀 놀려주이소. 저 만족해. 자유로운 선택과 시간에 너의 이름을 지우는 듯했어. 정말 난 그런 줄로 믿었어. 하지만 말야 이른 아침 혼자 눈을 뜰 때 내 곁에 네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면 나도 모르는 눈물이 흘러.
제가 선거 끝나고 목이 갔습니다. 나를 이해해준 지난 나를 너의 그 속이라 착각했지. 남자다운 거라면 너에게 사랑한단 말조차 못했지. 하지만 말야 빌려지 혼자 눈을 뜰 때 내 곁에 네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면 나도 모를 눈물이 흘러. 변한 건 없니 우리 함께한 날들이 쟤만큼 너에게 잘해준 난 달라졌어. 예전만큼을 지않고 좀 야였어. 널 만날 때보다 그는 어떠니 우리 함께한 날들이지만큼 너에게 잘해주니 행복해야 돼. 나의 모자람 채워줄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아이고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야 사람 보내네요. 예, 제가 뭐라고 해요? 예선까지만 갈까요? 왜 예선 출신인지 알겠다. 그땐 잘 불렀다니까요. 자, 오해야 불러주세요. 오해야.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미소 속에 비친 그대 알지요? 누님들 같이 가시다. 예. 발라드 들으면서 입에 잠깐만 발라드. 비 오잖아요. 자, 저 팔리는 김에 한 번 더 팔리겠습니다. 자, 아시는 분 같이 따라 불러주이소. 요번에 저 뭐 중간에 끕니다.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그보다 더 진한 향기가. 너는 별빛보다 환하진 않지만 그보다 더 따사로워. 탁자 위에 놓인 너의 사진을 보며 슬픈 목소리로 불러보지만 아무 말도 없는 그대 나만을 바라보며 변한 미소를 주네. 내가 아닌 사랑은 그댈 위한 나의 마음 그리고 그대의 미소. 내가 아는 이별은 슬픔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너무나 슬퍼. 나는 울고 싶지만 다시 웃고 싶어졌지. 그런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모습 보면서 다시 울고 싶어지면 나는 그대를 생각하면 지난 추억에
빠져 있네 그대여. 예. 노래는 선곡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좀 해요, 그죠? 예. 근데 아까 첫째 곡은 제가 봤을 때는 선곡을 좀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선에 못 올라가죠, 그죠? 예. 자, 우리 그리고 열심히 해준 이강태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누가 이 초청 가수 온다고 하던데 막 도망가고 있어요. 네, 일단 마음을 좀 잡을 때까지 기다려 보기도 하고, 옛날에 제가 그 92년도, 이제 94년도에 그때 서울대에서 8.15 범민족대회를 서울대에서 했었어요. 그때 가서 이제 92년도입니다. 제 4학년 때. 그래 갔었는데, 이제 저 남총련이라 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뭐 서울 쪽에는 서총련, 대구는 대경총련, 저 전남 지역은 남총련 뭐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 사수대로 나온 남총련 학생들이 노래를 하는데 이런 노래를 했었어요. 가사가 이래요. 글자를 가르쳤더니 문건을 만들고, 그런 말을 가르쳤더니 가투를 나가고, 유치원에 보냈더니 조직을 만들고 뭐 하는 이런 노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1살 때, 2살 때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래가 한 20살까지 이렇게 쭉 나가요. 이렇게 이제 아주 뛰어나죠. 한 가지 가르치면 100가지 안다 하잖아요, 그죠? 천재들 보고. 예. 근데 아까 우리 이강태님은 노래를 하라 했더니 와서 연설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노래는 했지만, 예. 하여튼 우리 촛불에 나오시는 분들은 한 가지 가르치면 10가지를 아는 그런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예. 비는 오지만은 우리는 또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투쟁을 이어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또 모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투쟁은! 즐겁게! 투쟁은! 신나게! 투쟁은! 즐기게! 투쟁은! 건강하게! 예. 하여튼 요새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종부세 때문에 뭐 말들이 많던데 죽으면 다 놔두고 갑니다. 절대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죽어서 같이 묻어놓으면은 나중에 또 누군가 캐가고, 예, 무덤 속에 뭔가 기중품을 많이 같이 가져가면은 무덤이 훼손당하는 그런 꼬라지를 당합니다. 하여튼 이 돈보다도 건강, 명예보다도 건강입니다. 건강해야지 뭘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집회 가는데 그 밥 한 그릇 300원 달라고 농민들이 밥 한 공기 값 300원 달라고 데모를 했는데, 아직도 밥 한 공기 값이 200원, 뭐 많이 쳐주는 사람이 220원 정도까지 친다 그러더라고요. 20년 전 가격이나 지금 쌀값이나 똑같습니다. 요새 쌀값 올랐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쌀값이 많이 올랐다. 12만원대까지 떨어진 80kg 한 가마니 12만 2천원 이렇게 하던 쌀값이 지금 한 17만원 선까지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 20년 전에 이렇게 했어요. 2000년 초반에도 이 정도 했어요. 16만 5천원, 17만 했었습니다.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제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아직 우리의 주곡인 쌀이 지금 현재 100% 작업이 안 됩니다. 수입쌀 때문에 한 103%, 102%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밥상용쌀, 밥에 먹는 수입쌀, 절대로 수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그걸 매년 10만 톤씩 지금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 정부에서 어쨌거나 이제 공공비축미를 방출하지 않으면서 쌀값이 좀 올라간 거죠. 올라갔기보다는 과거 쌀값을 조금 회복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쌀값 비싸다고, 쌀값 올랐다고 난리들입니다. 인터넷도 보면 그렇고 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서민 경제가 힘드니 어쩌니 이렇게 경제를 욕하면서 이제 그걸 끄잡아내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저임금도 안 그렇습니까? 시급 8,250원입니까? 얼마입니까? 한 8,300원 돈 정도 되는데, 그 정부에서 13만원 보존해줘요. 한 달 다 오르면 17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한 그 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게 1인당 한 4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4만 원 인건비 4만 원 올른다 해서 망합니까? 그 보존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전에 90% 이상 90% 가까운 자영업자들이 계속 실직을 했습니다. 파산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전에도 자영업 600만 시대에 90%의 도산하는 자영업자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똑같은 일로 쭉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까지 끌어들여서 그것 때문에 다 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90%가 1인 사업장입니다. 자영업 하면서 소규모 영세 사업장 하면서 직원 두고 있는 사람들이 몇 없어요. 그리고 있다 해도 가족 단위로 하거나 뭐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90% 이상 망해온 거는 박근혜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경제 사정은 점점 하여튼 나빠지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어진강 아ren강 인터넷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왜 이런 거는 뉴스에 안 나올까 하면서 나오는데 조선업이 지금 다시 세계 1위의 수주를 하고 있답니다. 중국을 제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뉴스에 안 내놓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총리를 만났는데 텔레비에 안 나오더라. 언론에 안 나오더라. SBS만 잠시 왔다고 짧게 나오고 KBS, MBC, 다른 데서는 방송도 안 하더라. 하면서 이야기 내놓는 게 박근혜 때 인도네시아 총리 왔을 때는 난리 났었거든요. 뭐 MOU 체결하고 어떻고 저떻고 막 엄청 떠들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현재 언론도 사장만 일부 바뀌었고 아직도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다. 뭐 보도국장, 편집국장 뭐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적폐가 아직 곳곳에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양성태 사법농단 이런 부분들도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거고, 예, 아직 바꿔야 될 게 많습니다, 그죠? 그렇게 바뀌어야만이 이제 제대로 시스템이 돌아가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가짜 언론, 가짜 뉴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단호히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씩 또 이렇게 해나가는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예, 뭐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질 수는 없고 수십 년간 쌓여온 그 적폐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또 뭐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되고 노무현 대통령 되고 했을 때 재경부의 그 관리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대요. 해봤자 5년이다. 우리는 20년, 30년 있고 30년, 40년 근무하고 대통령 권력은 5년이다. 5년만 지나면 다시 원위치 되고 또 그 중간에 저항도 만만치 않게 했었지요. 오늘 아까 천막 치고 할 때 그런 얘기 잠깐 했었는데 지금 경찰청 앞에 경감 하나가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경찰이 그 잘못된 진압 방식으로 인해서 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고 조정을 하고 이래서 손해배상 그 4.16 그 백남기 이런 집회 현장에서 무리한 공권력 사용으로 인한 쌍용차도 그렇고 그로 인해서 생긴 손해를 차량가 부사지거나 또 경찰이 다치거나 이랬을 때 경찰들이 오히려 그 시민들을 향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그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했다고 경찰의 기강이 무너졌니 경찰의 사기가 떨어졌니 이러면서 경찰청 앞에서 정복 입고 1인 시위를 하는 미친놈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미친놈 같고 옷 벗을 놈은 그놈이 먼저 벗어야 되는 이런 사정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변화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오는 건 아니고 점진적으로 천천히 쌓여서 바뀌어갑니다. 뭐 옛날 책에서 이야기한 거 따지면은 이 질적 변화가 양적 변화를 가져오고 그 양적 변화가 확 바꾸는 거죠. 예.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적폐 세력과의 싸움 속에서 그 질적 팽창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고 지금은 상당히 양적으로 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뭐 잘하니 못하니 많은 이야기 있습니다만은 그런 변화는 서서히 우리한테 다가올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힘내서 열심히 사드 반대 투쟁도 하고 이 땅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종전선언 요새 서명도 뭐 하더라고요. 그런 거 예, 아직 빨리 통일이 되고 이렇게 가는 길을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두 번째 초청 가수를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 초청 가수는 우리 기상 씨 오시는가요? 아직 이야기가 덜 됐는 모양이죠? 보릿고기 한대요. 보릿고개. 아, 예. 그럼 우리 큰 박수로 일명 길상씨라 합니다. 아까 길상.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올 때는 헛떡 나와야 돼. 용기 있는 자는 대중의 호응에 빨리 적응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준비를 하시고, 자, 준비할 동안에 또 있어요. 예. 우리, 모처럼 또 우리 돼지 아빠, 깜토, 우리, 예, 유동인님 모시고 또, 이 이야기 대가 있어요. 노래할 거. 딱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큰 박수, 함성 부탁드립니다. 저는 노래도 못하는 게 맨날 나오는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제가 노래 한다고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조동 씨가 이야기를 했고 제가 워낙 인간성이 좋다 보니까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요새 우리가 사드 투쟁을 하면서 정부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좀 명확히 이야기해 줬으면 하는 생각들을 좀 합니다. 그죠? 뭐 철거하겠다, 철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들이 있지만 사실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모호성 전략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예. 모호성 전략. 그러니까 명확하게 결정해 놓지 않고 애매한 상태로 계속 갑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할 일이 없어갖고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던 적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시간이란 게 뭐지? 하면서 막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느냐면은 여러분 양자역학이라는 거 들어봤죠? 양자역학. 양자역학이라는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시간을 공부하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 보니까 부확정성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과거의 어떤 것들이 현재를 결정한다고 보는데 거꾸로 현재의 것들이 과거를 결정해요. 그 양자역학에서 보면. 그래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명확하지도 않고 정해져 있지 않고 근데 이런 원리들이 그냥 이론적인 것들이 아니라 최근에 근래에 세상을 보는 어떤 이 방법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데도 적용되고 있는 것들이 아마 모호성 전략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은 이전에 뭐 어떤 진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명확해지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세상을 보는 눈을 좀 바꾼다면은 우리들도 세상을 어쩌면 조금 확정적으로 보지 않고 모호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들도 애타하지 말고 어떤 것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루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어떻게 싸워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뭔가가 결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들의 투쟁이 중요한 것이지 뭔가 정부가 명확하게 하기를 바란다 이런 것들보다는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헛소리 그만하고 노래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다고요? 그럽시다. 잡아야 되겠는데. 끝나기 전에는 돼지 다 사랑 2 불러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루를 가만히 받아주는 은은한 달빛 따라 너의 모습 사라지고
나의 아픔을 가만히 안아주는 눈물 흘린 시간 뒤에 언제나 내가 있어 상처받은 내 영혼에 따뜻한 내 손길만 처음엔 그냥 친구인 줄만 알았어 아무 색깔 없이 언제나 영원하길 또다시 사랑이라 울진 않아 아무 아픔 없이 너만은 행복하길 널 만나면 말없이 있어도 또 하나의 나처럼 변함했던 거야 널 만나면 순수한 내 모습에 저런 문아이처럼 잊었던 거야 내겐 너무 소중한 너 내겐 너무 행복한 너 친구들만 알았어 아무 색깔 없이 언제나 영원하길 또다시 사랑이라 울진 않아 아무 아픔 없이 너만은 행복하길 널 만나면 말없이 있어도 또 하나의 나처럼 변함했던 거야 널 만나면 순수한 내 모습에 저런 문아이처럼 잊었던 거야 널 만나면 말없이 있어도 또 하나의 나처럼 변함했던 거야 널 만나면 순수한 내 모습에 저런 문아이처럼 잊었던 거야 내겐 너무 소중한 여러분 내겐 너무 행복한 너 너무 높게 올라가서 무리했습니다 맵다는 소리 아니었지요? 예, 돼지 아빠 유동현님이었습니다. 예, 많아요 자식들이 한 2만 정도 돼요. 2만. 예, 우리 유동현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592회 차인데 또 마치기 전에 그거 한번 하고 짝짝짝 박수 알지요? 오늘은 전쟁 싫어 사드 싫어 전쟁 싫어 사드 싫어 종전 좋아 평화 좋아 됐습니까? 왜 왔어요? 매일 바뀌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뭐요? 전쟁 싫어 사드 싫어 종전 좋아 평화 좋아 하나 둘 시작!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신자.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예, 오늘은 마지막을 우리 저 길상 씨가 노래를 도저히 안 한다 했어. 그러니까 다 같이 합창으로 떼창을 한번 하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노래를 뭘 할까 합창으로 논의를 했는데 예, 노래 가사가 나오는 노래로 해서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모처럼 한번 다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주십시오. 자, 일어나시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렇지만은 혼자나 둘보다는 열이 되고 백이 되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백사람의 힘으로 힘든 길 역경을 넘어갑시다. 예. 몇 가지 공고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계마을에서 3.16가 마을 축제 하시는 거 아시죠? 예, 오늘 하루 했고
내일하고 모레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장기자랑이 오후에 있죠. 예, 장기자랑도 있고 거기 가시면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분들 많이 이야기해서 손에 손잡고 우리 지역 축제 많이들 좀 참가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9일 날 소성리에서 고 조영삼님 추모제 일기 추모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0월 3일인가 하여튼 10월 달에 뭐 소송리에서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1일 주점을 대구에서 한답니다. 봤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하여튼 그런 일정들 기억해 주시고 내일 그리고 우리 지역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내일 상주가 좀 더 잘하고 있어서 상주에 내일 저희들이 견학을 갑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희한하게 또 대구에 풀뿌리 자치연대라고 있는데 거기 사람들도 내일 상주로 온대요. 똑같은 목적으로. 그래서 내일 여기서 1시에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12시 40분으로 제가 공고를 했는데 좀 일정이 조금 늦춰져서 2시 반까지 상주 농업환경학교에 가기로 했습니다. 가서 간담회하고 상주에서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지역민들이 마을민들이 만드는 시장 백원장이라고 합니다. 백원 상주에 가면 백원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역에서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매월 셋째 주 내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셋째 주 토요일에 갑니다. 오후 한 1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대요. 오후 저녁 때까지. 그래서 거기도 한번 들리다가 또 상주에서는 지금 지역 로컬푸드 매장을 오늘부터 오픈을 했어요. 개장식은 21일인가 이제 본 개장식을 하는데 오늘부터 이제 일단 매장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번 들러보고 그래서 타 지역의 모범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도 성주에서 지금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1시까지 여기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는 대로 형편 봐가면서 차량이나 이런 것들 그 자리에서 해결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592회차 사드 배치철의 성주 촛불문화제 이렇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함성과 박수를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네, 우리 촛불님들 사랑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드 배치철의 성주 촛불 592회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꽥꽥거리는 노래 들으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동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집시 자,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